자, 오늘 이제 수투 첫날인데,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너가 이제 미적분이란 걸 공부를 해보면 수열의 극한이랑 되게 이제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너 혹시 이과니 문과니? 문과야? 아, 오케이. 그럼 뭐 미적분이란 과목을 공부할 일은 없겠네. 옛날에 이제 수학 2라는 이름으로 오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문과든 이과든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하고 나서 함수의 극한을 이제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 근데 요새는 이제 함수의 극한 하나만 공통 과목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수열의 극한이 더 좁은 범위거든. 근데 거기 있는 급수가 어렵다 보니까 문과 과목에서 제외를 해버린 것 같아. 근데 수열의 극한 간단한 걸 배운 다음에 함수의 극한으로 조금만 확장하는 식으로 했었을 때가 오히려 극한만 보면 좀 편했었는데 이제는 함수의 극한이 그거 함수의 극한만 들어오면서 사실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졌어. 그래서 아마 수투가 첫 부분이 많이 좀 빡셀 거예요. 물론 한 번 했으니까 계산 정도는 할 줄 알고 거기서 정확한 개념만 다시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어쨌든, 우리 일단 함수의 극한 첫날, 첫 시간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먼저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하는 거는 수렴한다가 뭘까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원래는 출발을 해. 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존재할 때, 알파라는, 상수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수렴한다는 단어를 쓸 뿐, 수렴한다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뭐, 물론, 수렴과 발산을 구분을 해가지고 답 쓸 때 정도만 너가 알고 있으면 되고, 어쨌든, 수렴한다는 건 뭐다?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상태, 상수 값으로 나오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요거는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네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이라는 과목이다 보니까 수많은 계산을 해왔잖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뭐 조금 이제 한 4, 5학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뭐냐 분수도 계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넘어와서 중학교로 넘어오면은 뭐 무리수, 루트 같은 것도 계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고등부로 넘어오면은 이제 식에 대한 계산을 좀 더 복잡한 상태로 계산을 해봤지. 근데 그 계산을 해야 되는 대상이 수 아니면 식이라서 명확했단 말이야.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되거든. 근데 극한은 너네가 처음으로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값, 상수에 대한 계산도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태에 대한 계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너네가 어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야? 이 무한대가 아니잖아, 그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무한대의 제곱은 아니거든. 그런 무한대라는 녀석, 0이라는 녀석에 대한 계산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 녀석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고,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수, 상수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뭐뭐뭐뭐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 대한 계산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면은 조금은 이제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한대 쪽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요상한 예시를 좀 들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일단 첫 번째. 극한에 대한 계산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x가 a라는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두 번째는 x가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무한대를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그치? 무한대가 뭔지는 알 거다, 그치? 요거에서 좀 더 용어 설명을 하러 갈 건데, 뭐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만 해놓을게. 무한대라는 개념만 너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나는 옛날에 쓰던 명칭인 무한소라고 하는 명칭도 하나를 사용을 할 거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아, 무한소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것 같아? 오케이. 무한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초반에는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울지 몰라도 좀 나중에 가면은 이해하기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거든. 어쨌든 그거는 무한대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은 일단 x가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다?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 a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봤을 때 식이 뭐 똑같은 식을 가지고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a보다 작을 때와 클 때를 다른 함수로 또는 다른 그래프로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x 값이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치? 그 다음에 x가 a를 향해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할 때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에는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하나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이라 그래서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라고 할 때는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호로는 뒤에다가 플러스를 붙이냐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냐로 구분하는 거 역시 자네가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여기에 있는 점이 뭐 1,3이라고 해볼게. 그때 x가 1을 향해 다가가는 극한을 살펴보자 라고 하면은, 넌 이미 한번 했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세요 라고 한다, 그치? 하나는 x가 1을 향해 왼쪽에서 작은 값에서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그때 fx는 어딜 향해 다가가니? 3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쵸? 두 번째,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함수값 f, y값은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어? 역시 3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 요 점이 y좌표를 읽어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얘도 3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만약에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요 점의 좌표는 1,3이고 요 점의 좌표는 1,5라고 해볼게. 그때 x가 1을 향해 다가가는 좌극한 함수값은 어딜 향해 다가가요? 네, 좌극한 값이요.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죠? 왼쪽에서는 x가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y좌표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야? 3이죠. 그거를 좌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y좌표는 어딜 향해 가고 있어? 이 점을 향해 간다. 그렇지. 5를 향해 다가간다. 그렇지. 그래서 5가 됩니다 라고 하지. 여기서 일단 요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좌극한 또는 좌극한 값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값을 뭐라고? 역시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얘가 마찬가지야. 얘는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을 때의 극한 값이라 그래서 우극한 혹은 우극한 값이라 불러주고, 요 3을 우리는 좌극한 혹은 좌극한 값이라고 불러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가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그치? 지금은 내가 그래프를 제공을 했지만 나중에 너네가 이제 식으로 나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1을 향해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 즉 작은 값에서 다가가냐 오른쪽 큰 값에서 다가가냐에 따라 뭐 두 개의 값을 달리 읽어줘야 된다, 그치? 자, 문제 바로 하나만 보고 가자. 똑같은 문제네요. 자, 그래프가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기호 정도 요거 리미트 쓸 줄은 알잖아, 그치? 기호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게.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어디를 한번 보냐면 5번 보기를 한번 보자. 5번 보기를 보면은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어?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 근데 뒤에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얘는 좌극한 값을 의미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어디에서 다가가세요? 왼쪽. 작은 값에서 x가 마이너스를 향해 다가갈 때 y좌표는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네, 3이요. 그래서 함수값 아니지. 극한값은 얼마다? 3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갑니다. 0의 뒤에 뭐가 붙었어? 요번에는 플러스가 붙었네. 0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다가가세요. 그때의 함수값은 역시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니? 그렇지. 0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있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니까 답은 얼마? 3이 돼야 되는데 6이네. 얘는 틀렸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든 예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 같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부르지? 아닌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도 맞는 말이야. 근데 수렴은 좌극한도 수렴이고 우극한도 수렴이고 그냥 하나의 값으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 수렴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쓸까?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fx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놈은 뭘 의미한다고? 그렇지. a를 향해 다가가는 좌극한과 a를 향해 다가가는 좌극한과 a를 향해 다가가는 우극한값이 둘 다 존재하는데 둘이 뭐 합니다?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일치할 때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 쓰기로 약속? 뒤에 마이너스 떼고 플러스도 떼고 그냥 뭐라고? x가 a를 향해 갈 때의 fx라고 읽어주고, 얘가 이제 a에서의 극한값이 되겠지. 아까는 좌극한 우극한이었다면 얘가 바로 x는 a에서의 극한값. 됐죠? 예.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보자. 요거 보기 몇 번? 3번, 4번. 두 개 한번 확인해보자. 3번. 뭐래요?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간다. 뒤에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보란 얘기다. 그치?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는 왼쪽 값과 오른쪽 값 어때? 다르지?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가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이번에 몇 번? 보기 4번은 어때? x가 1을 향해 다가가는, 그냥 1을 향해 다가가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렇지? 그렇지. 1을 향해 다가갈 때는 y좌표가 둘 다 3을 향해 다가가니까 그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값은 얼마예요? 3입니다. 라고 보면 된다. 됐죠?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벌써 거의 반 가까이 끝나가요. 자, 어쨌든 요거는 첫 내용은 말 그대로 용어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가 이제 나중에 식이나 그래프만 보고 잘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용어 설명이었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에 대한. 오케이? 그 다음에 너가 반드시 구분을 해서 읽어줘야 되는 용어. 요거는 뭐 지금 수투에서 설명한다기보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필요한 용어인데,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너네가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줘야 된다. 알았지? 함수값은 정확하게 어떤 거? f라는 함수가 a라는 상수일 때의 y좌표를 읽어달라는 얘기고, 극한값은 뭐야?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의 함수값이 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값을 물어보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너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x가 1이다. 얘가 y좌표가 예를 들어서 1이다. 얘가 y좌표가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때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응, x가 1일 때의 함수값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x가 1을 향해 다가가는 극한값은 얼마야? 극한값은? 그렇지. 요 두 개의 용어 반드시 너가 정리해야 된다. 알았죠? 자, 일단 첫날이라서 그냥 뭐 일단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 하고 있는데 지금 잘 하는 것 같아서 슬슬 속도 올릴게. 알았죠?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 말고 두 번째로 x가 어딜 향해 다가간다? 무한대를 향해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먼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용어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무한대라는 거는 하나의 값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무한대라는 거는 무한히 가면 갈수록 뭐 한다? 커져간다. 끝없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하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무한소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게? 네. 0이에요, 0. 근데 왜 내가 무한소 0에 해당하는 거를 옛날에만 쓰던 명칭인데 가지고 왔냐면 실제 상수 0과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거든. 그렇지, 똑똑하구만.
너 이미 할 줄 알잖아.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함수값이 0을 향해 가고 있대. gx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무한대로 가고 있대. 그렇게 주어졌을 때 두 함수의 곱은 어디를 향해 다가가니? 라고 물어볼 때 이것만 가지고 대답 가능, 불가능? 불가능. 네, 불가능하거든요. 너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요거야, 0. 실제 상수 0이면 100을 곱해도 0 곱하기 100은 얼마야? 0이지. 0 곱하기 1000은 얼마야? 0이죠. 무한소도 일반적인 상수랑 곱해지면은 0을 갖는 거는 맞아. 근데 무한히 작아져가는 녀석과 무한히 커져가는 녀석을 곱한 경우에는 얘가 상수 0이라면 얘도 0일 거야. 아무리 큰 수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0은 0이거든. 하지만 얘는 진짜 0은 아니라서 그래서 둘이 어떠어떠한 계산을 통해서 상수가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무한소를 향해 다가가는 그 함수의 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하나만 먼저 참고하고 가시고요. 그래서 내가 무한소라는 명칭을 문제를 풀 때마다 조금씩 사용을 할 거야. 상수 0이냐 무한소냐 라고 계속 물어볼 거야. 알겠죠? 어쨌든 그거를 하고 나면 x가 어딜 향해 다가갈 거야? 무한대를 향해 다가갈 거야. 그때 요번에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까?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갑니다.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거는 유리함수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요. 그때 x가 무한대를 향해 다가간다는 얘기는 뭐야? 무한히 커져간다라는 의미지. x가 커져가는 동안에 이 함수의 y좌표는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점점 0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함수의 특징 알고 있죠? y는 0이라는 거는 뭐다? 점근선이라서 절대로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는 선이란 말이야. 즉, 얘의 함수값은 0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근데 극한값은 어딜 향해 다가간다? 0을 향해 다가갑니다라고 하고 요 녀석이 바로 내가 말하는 무한소에 해당한다. 근데 무한소라는 명칭은 사실 뭐 굳이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라서 요거는 뺄게.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간다라고 할 때 x 제곱의 극한값은 얼마죠? 네, 극한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네, 그렇죠. 무한대, 무한히 커져갑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원래는 초반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처음 배울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가 무한히 커져가는 동안에 y도 열심히 무한히 커져가고 있네 라고 하면서 무한대라고 사용한다 그랬지. 그때 이 녀석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면은 이제 얘는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나요? 예.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하고 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무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좌극한 우극한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너한테 이제 필요한 개념은 바로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첫 번째. 일단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gx라는 함수에 대한 x가 a를 향해 갈 때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해보자. 여기서 물론 상수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는 실수라고 하죠. 그때 첫 번째 기본적인 성질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요. k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지? 그렇지. 두 번째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뺀 함수에 대한 a를 향해 다가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지? 알파와 베타를 그렇지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fx 곱하기 gx는 뭐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fx와 gx를 나눈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얼마죠? 베타분의 알파. 단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치?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 하나 있지? 그렇지. 베타가 0이 아닐 때. 요거 가지고 이제 너네한테 되게 실수하기 좋은 참 거짓 문제를 물어보고 그 외 나머지 얘기 가지고는 뭘 물어봐? 그냥 단순한 계산형 문제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은 참거짓이야, 참거짓. 그리고 여기서도 극한보다는 사실 이 내용이 연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사실 좀 복잡해지는 거지 지금 당장 뭔가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뭐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일단 한번 배우고 왔으니까 최근에 뭐 한 끽해봐야 한 2주 전에 배운 거잖아, 그치? 2, 3주 전에. 그래서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도 하나 나는 요새 선생들이 설명을 하지 않는 용어를 하나를 쓸 건데 혹시 정형은 들어봤냐? 부정형이라는 용어랑 들어본 적 있어? 이거 잘 안 쓰시는데 부정형은 들어본 것 같아. 아, 오케이. 부정형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정형이라는 용어도 조금씩 쓰셨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고 부정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요새는 안 쓰는 단어기는 해요. 부정형이 뭐고 정형이 뭐냐면 정형은 상태가 정해져 있는 형태고 부정형은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 말 그대로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함수에 대해서 두 번째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둘이 곱하는 함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나누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살펴볼 거야. 그때 너는 일단 fx와 gx를 더한다 뺀다라고 할 때 뭐 fx, gx 두 함수를 연산이 가능하다면 약분 이런 거, 통분 이런 게 가능하다면은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고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봐요. 그때 만약에 fx의 극한값을 살펴보고 gx의 극한값을 살펴봤을 때 하나의 상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요거지. 그치? 요거지, 요거. 그래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라고 하면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다가갈 때 하나가 무한대를 향해 다가가고 하나가 이거 더하기로만 할게. 다른 하나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일 때. 자, 둘이 더했어. 양의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로 다가가고 있는 두 함수를 더한 상태에서 뭐 하자? 극한값을 구해보자. 결과는 뭐야? 양의 무한대. 그렇지. 이제는 양의 무한대라고 읽어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라는 녀석과 0이라는 녀석이 만났어. 둘이 더해보자. 얼마를 향해 다가가? 양의 무한대.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다가갑니다. 얘는 0은 아니지만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극한은 어떻게 돼? 얘도 양의 무한대. 그치? 상태에 대한 계산이라고 했지. 그래서 fx라는 녀석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gx라는 함수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해보자. 양의 무한대가 있어. gx의 극한값을 계산해봤더니 음의 무한대가 나왔대. 그러면 어때? 뭘 향해 다가가겠어? 절대로 뭐는 아니다. 0은 아니다. 즉 얘는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지금처럼 이제 극한을 계산할 때 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이런 녀석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극한이 얘네들처럼 결과가 뻔한 형태는 정형이라고 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극한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쓰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부정형의 용어를 다 뭐 하자, 정형으로 바꾸자, 정형으로 바꾸자라고 하는데 너 그 수학의 바이블 봤다며.
수학의 바이블이나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의 정서, 그 다음에 수학의 셈 같은 개념원리 같은 그런 개념서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적당히 변형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수학의 정석이 그 말 표현을 많이 쓰고 수학의 바이올이나 수학의 셈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변형이라기보다 각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바꾸라고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할 거야. 근데 그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적당히 변형하여 뭐 극한을 계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 적당히 변형을 하는 게 바로 전부 다 뭐 형태? 정형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뭐 굳이 나눠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네가 본능적으로 알게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 빼기 루트면 당연히 뭐 하는 거? 루트 빼기 루트니까 유리화하는 거. 뭐 루트 분의 루트 뭐 하는 거,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 기타 등등.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정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fx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입니다. 양으로 무한히 커져가고 있어요. gx도 마찬가지 양의 무한대로 커져간대. 둘이 곱했어. 그 극한은 어떻게 될까?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가겠지.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커져가는데 얘는 알파, 단, 0은 아닌 어떤 하나의 값, 1이면 1, 3이면 3 이런 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둘이 곱해주면 얼마 나오죠? 역시 양의 무한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무한대 곱하기 0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녀석을 우리는 부정형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고 나누기에서부터 이제 너네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 한번 했으니까 역시 잘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양의 무한대분에 뭐 해볼까? 상수해보자. 양의 무한대분의 상수는 극한이 어떻게 되지? 알고 있나? 까먹었다. 요거를 이제 너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정말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자, 알파는 상수 알파를 향해 나간다. 그냥 하나의 상수라고 생각해보자. 뭐 피자가 한 판이 있어요. 나눈다의 의미는 말 그대로 뭐 3으로 나눈다는 건 3명이 나눠 가져가 보자. 똑같이. 5로 나눈다는 거는 5등분을 해보자. 한 조각의 사이즈는 얼마냐? 뭐 이걸 의미한 게 분수다. 그치? 어떤 피자 한 판이 있어. 무한대, 무한히 많은 사람이 그 피자를 나눠 먹을 거래. 2명이서 나누면 반판씩, 4명이서 먹으면 요만큼씩, 8명. 그렇지. 계속 나누고 하다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게 되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점점 작아지게 되지. 그래서 맞아요. 이 무한소 0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계산을 했을 때 gx의 극한이 0이고 분자, fx의 극한이 상수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아, 근데 여기서는 양인지 음인지는 몰라요. 부호는 요 둘이서 같이 결정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부호는 무시해 놓게.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뭐 해보지? 상수분의 무한대 해보자. 상수분의 무한대는 극한이 어떻게 돼? 그렇지? 양의 무한대. 그럼 지금 이 세 가지 형태는 전부 다 뭐다? 극한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상태야. 조금 헷갈려 할 수는 있어도, 그치? 근데 여기서 누구?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던가 0분의 0이 되면 극한은 어떻게 돼요? 모른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두 가지 녀석과 함께 전부 다 부정형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가르칠 때 이렇게 했었어. 부정형 찾아가지고 요 녀석들 하나하나 찾으러 가는데 요즘은 너 이제 수학의 바이블 봤다 그랬지? 유형 안에 아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의 계산. 그 다음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극한의 계산. 0분의 0꼴, 음꼴이라고도 하지. 0분의 0꼴의 극한의 계산이라고 하면서 유형으로 들어가지 얘네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마 얘네들을 보면은 그나마 좀 익숙할 수도 있고.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부정형으로 나와 있는 이 녀석들 있지. 얘네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적당히 변형하여 뭐로 바꾼다? 정형의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라. 고 생각하면 돼. 의로라고 하자. 오케이? 부정형 꼴은 적당히 변형을 해서 정형으로 바꿔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아까 말했던 대로 리미트 이번에는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 하나는 루트 x 플러스 1이야. 다른 하나는 루트 x야. 자, 얘 극한 계산해봐. 얼마야? 무한대죠. 얘 극한 계산해봐. 뭐예요? 무한대예요. 더했다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정형일 거야. 그치? 무한대일 거야. 빼면 어떻게 하라고? 정형으로 바꿔. 정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뭐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즉, 루트 플러스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자? 유리화를 해주는 거야. 루트 플러스 루트를 쓰면 분자는 루트가 풀어지면서 사라지게 되고 분모는 정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럼 정형끼리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산이 가능해지거든. 이게 이제 옛날에 가르치던 방식이었어. 어쨌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다. 뭐 하자? 유리화를 해주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계산을 해주면 리미트 분자는 얼마예요? 그냥 1. 그렇지. 분모는 루트 플러스 루트.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분의 1이니까 얘의 극한은 얼마다? 0을 향해 다가갑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적당히 변형이라고 하는 거를 너네가 문제를 보면서 익혀둬야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아 루트 마이너스 루트는 뭐 해야 된다 유리화 해야 된다 이걸 하나하나 외워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네. 어디 갔지? 아, 네. 아 부호요? 부호 당연히 상관이 있죠. 땡큐. 알파가 양수냐 음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땡큐. 이거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거는 패스할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좀 이따가 하고 0분의 0으로 먼저 가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간다? 알파를 향해 다가간다. 아, 1을 향해 다가간다. 분모는 x 3승 마이너스 1이야. 분자는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야. 분모만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죠? 0. 분자만 극한을 계산해보면 뭐 나오죠? 역시 0. x에 1을 넣어보면 그치? 그래서 요거는 0분의 0꼴이니까 부정형에 해당하는데 부정형은 너무 쉽지? 뭐 하기만 하면 끝나? 사실 약분해버리면 끝난다 그치? 그래서 x-1로 약분해버리면 분모는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분자는 뭐 x-1을 인수분해 했다 치고 x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분모는 어디로 가? 3 분자는 어디로 가? 4 아 그러면 이제 상수분의 상수니까 수렴분의 수렴이니까 3분의 4 극한값이 나옵니다라고 정형으로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일 대표적인 거는 사실 루트 마이너스 루트요. 그래서 유리화가 모범 답안일 거고 0분의 0꼴은 분모 분자가 거의 대부분 다 항식일 겁니다. 우리가 수투를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0분의 0일 때는 뭐 한다?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합니다. 물론 이 0분의 0도 좀 다른 형태가 하나 있을 수 있긴 해.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른 형태라는 게 끽해봐야 루트 빼기 루트거든. 그래서 다 유리화하러 가자. 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형태는 한번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조금 뒤로 쭉 넘어갔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저 뒤에 보자. 어디로 가볼까? 이거 뭐야? 가우스가 벌써 나온다고? 너 수1에서 가우스 배웠어? 안 배웠어? 아, 배웠어? 어. 극한 말고 수1에서. 상용로그 할 때 보통 쓰기도 하지. 안 했나? 응. 어쨌든 수투에서 극한 해봤어? 가우스식 계산? 아, 그래. 가우스 그래프 쉽게 그리는 거 이따가
알려줄게. 너무 뒤로 넘어간다, 근데. 순서가 왜 이러냐. 합성하면서 뒤에 나온다고? 이거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0분의 0꼴. 이거 하나 풀어볼까? 자, 대표 문제입니다. 몇 번? 92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요. 92번을 풀고 나면은, 일단 풀어봐. 문제 번호 써놓을게. 115번. 92번과 115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보자. 뭐야? 92번. x가 1을 향해 갈 때 뭐분의 뭐를 구해보세요 라고 할 때 항상 뭐부터 하자? 무조건 인수분해 이런 거 하지 말고 분모 분자의 극한을 각각 계산을 먼저 해봅시다. x에 1을 넣어주니까 분모는 뭐 나와? 1 빼기 1이니까 0. 분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0. 0분의 0꼴이네. 그러면 뭐야? 인수분해를 하러 갑니다.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갑니다. 분모는 x, x-1, 분자는 x-1에다가 x 플러스 2. 그래서 약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1분의 3. 얼마? 3 나오고. 두 번째 극한도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갑니다. 분자 계산해보니까 뭐 나와요? 0. 여기까지는 좋은데 분모 계산해보면 뭐야? 0이거든. 근데 분모 분자를 그래서 뭐 하자? 방금처럼 인수분해 해보려고 하니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 분모에 뭐가 보여? 루트 빼기 루트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화하는 거지. 그래서 분모 계산해보면 x 플러스 4 빼기 1, x 플러스 3이 나오고 분자는 x 플러스 3. 혹시 춥니? 아니야? 추면 얘기해. 자, 그래서 이제 뭐야?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보이니까 약분을 해버리자. 그러고 나서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게 되면 답은 얼마죠? 5가 나오고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디? 115번도 마찬가지. 115번도 보면 어디야?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 이거 첫 번째 녀석을 설명 안 했네. 두 번째 녀석 하나만 계산을 하자. 두 번째 녀석은 어때?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얘는 무한대. 빼기 얘도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부정형에 해당하고 부정형은 대표적으로 이런 루트 빼기 루트. 뭐하라? 유리화를 하라. 그치? 그래서 x가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분자는 뭐예요? x제곱에 플러스 네. 희진이요? 아니요. 여기 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유리화 됐고 분모는 뭐예요?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가 된다. 그렇지? 그리고 사라지고 이제 극한을 계산하러 가자 해야 되는데 요거 설명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뭐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지.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좀 설명을 할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풀이 방법이 두 개가 있어. 둘 다 배웠나 모르겠다. 원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수투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끽해봐야 다항식분의 다항식 꼴.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첫 번째 x제곱분의 2x 플러스 3의 극한. 두 번째 x가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x제곱분의 분자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x제곱분의 x 3승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첫 번째 녀석 극한값 얼마야? 네. 얘는 살짝 헷갈리는구나. 오케이. 아닌데 얘는 무한대고 얘는 0이에요. 자, 보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일단 분모 분자 보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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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러 갈 건데, 자, 원래의 정확한 방법부터 먼저 얘기할게. 서술형 있잖아. 그치? 한국 시험은 서술형이라는 게 존재하죠. 서술형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 풀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한 번 더.
뭐가 기본 꼴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가 기본 풀이야. 분모의 최고차 항이 몇 차 항이야? 2차 항이죠. 그래서 2차 항에 해당하는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눗셈을 하자야.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분모는 그냥 1만 남고 분자는 x분의 2랑 x제곱분의 3이 돼. 그러면 이제 어때? 얘는 아까 했던 정형 나왔다, 그치?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아이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0. 그러면 둘이 더하면 분자는 결국 어디로 가? 0. 그럼 1분의 0이니까 얼마야? 0. 이게 원래의 정확한 풀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아직 못 쓰겠다.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한다요. 알았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요거 두 번째 예시. x제곱분의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 요것도 마찬가지야. 뭐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x제곱. 그러면 리미트 안에서 아직 극한은 모르고 리미트 안에 있는 분모가 얼마? 1. 분자는 1 x분의 2 x제곱분의 3을 일단 다 더하기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요거 가보자. 얘 극한 어디를 향해 가? 얘가 얼마를 향해 가? 0. 얘도? 그러면 얘는? 그래서 극한값은 1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원래 계산하라고 했었을 거야. 너 아마 배웠을 때도. x제곱분의 x3승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했을 때도 마찬가지. 기타 낮은 차수들을 어차피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 거거든? x제곱으로 나눌 거거든. 그러면 쟤는 뭐가 되고 x가 되고 그 다음은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x분의 몇 이렇게 되는데 x분의 몇은 어차피 0으로 갈 녀석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우리는 이거 전체를 볼 건데 앞에 뭐 있다? 무한대. 그럼 무한대에다 상수를 더하니까 결국 어디를 향해 가? 무한대.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꼴에서 상수분의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그게 귀찮거든.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해야 만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약식으로 하기도 해. 하지만 서술형에서 쓰면 안 되는 풀이 하나 배우죠. 뭐 하라고 해? 분모와 분자를 나누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모와 분자의 몇 차항?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쓰세요 라고도 합니다. 자, 다시 하나 더.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아까 x제곱분의 2x 플러스 3이었지? 자, 분모든 분자든 상관없이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야? 2차항. 그러면 2차항의 개수비를 봐야 되는데 분자에 있어 없어? 2차항이. 없으면 0x제곱으로 취급을 해서 1분의 0입니다. 답은 0이에요 라고 하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모 분자가 최고차항이 2차항이지. 2차항의 개수는 1과 1이니까 극한값은 얼마? 1 하면 끝나고. 얘도 마찬가지야. 한번 정리해 줄게. 얘는 분모 분자 몇 차항이야? 최고차항이 3차항이죠. 분모에 있어 없어? 없으면 0x의 3승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0분의 1인데 우리 0이 분모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원래는 그랬지. 이제는 하나는 알잖아. 실제 상수형이 아닌 무한소 0으로. 0분의 상수는 뭐다? 부호 따라가면서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0분의 얘는 1이니까 양수네. 양의 무한대 라고 쓰시면 돼. 알았음? 됐죠?
자,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싹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나온다 그랬지? 얘는 무조건 뭐 하는 게 풀이 방법일 거다?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라 그냥 유리화. 왜? 루트 플러스 루트라는 정형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치? 그 다음에 0분의 0은 인수분해 후 약분이 기본 풀이일 거야. 맞죠? 물론 이 안에도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는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두 가지 풀이가 나온다 그랬어. 이거는 풀이를 잘 기억해둬야 돼. 허수령령으로 정확한 풀이를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분모의 최고차항이야. 분자는 안 봐도 돼요. 분모가 2차식이면 x제곱으로, 분모가 x3승 3차식이면 x3승으로만 나누는 거예요. 그 항으로만. 으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나눠주세요가 기본풀이야. 근데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객관식용 빠른 풀이는 분모든 분자든 상관없이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답입니다. 알았죠? 자, 저거 가보자. 아까 이거 극한 계산하다 말았지? 분자 몇 창? 몇 창이 최고차항? 2창. 분모는 없는 게 아니죠. 자, 제곱이 루트에 들어가면 1차가 되고 뒤에도 1차가 있고. 아, 그러면 1차항의 개수비 얼마야? 바로 1을 하면 된다. 알았지? 그럼 여기도 보자. 분모 몇 창? 분자는 몇 창? 2창.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비 2분의 1 하고 바로 답을 내면 되지. 둘이 뭐 하래? 더하래. 답은 2분의 3. 5번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다시 바로 앞에 유형 어딨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지? 유형 15번 갑시다. 여기서 108번 한번 볼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셋 다,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x가 무한대, x가 무한대, x가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자, 객관식처럼 풀어보자, 지금처럼. 분모 몇 차식이야? 아닌데? 분모. 전체 제곱 보일 텐데. 분모, 밑에 거, 요거. 이게 2차식이죠. 그러면 2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됩니다. 제곱 전개했어요. 분자 8x 제곱입니다. 맞죠? 다른 항들은 볼 필요 없이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보자. 몇 분의 몇? 4분의 8. 2가 되겠네. 답 맞죠? 두 번째, 니은 보자. 니은은 분모 몇 차식이야? 그렇지. 루트 안의 제곱은 1차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1차, 이건 쓰지 말자. 개수비를 보자. 1차항의 개수 얼마? 아무것도 없으면 1인 거고 1차항의 개수 얼마? 2. 1분의 2니까 2가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도 마찬가지. 분모 1차, 분자 1차. 1차 항들의 개수비,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보자. 얼마야? 2분의 3이 돼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땡, 답은 3번. 됐죠? 자, 요렇게 풀면은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 그치? 자, 너가 한번 풀어볼까? 몇 번이야? 110번 풀어볼래? 야, 씨, 녹화 껐어. 자,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맞아. 요 뒤에 보면은 카메라 있지. 이제 모든 수업은 내가 다 녹화를 할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자, 문제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는 시간에만 잠깐 끊을 거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계속 펴둘 거거든. 근데 아까 내가 한 문제인가 두 문제, 마지막에 너 풀어보라고 했던 두 문제? 그거를 지금 녹화를 실수로 안 했어. 어쨌든.
그것 빼고는 이제 싹 다 녹화를 해둘 거고 항상 유튜브에 올려둘 거야. 그래서 너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관없는데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단원, 좀 어려운 단원으로 갔을 때는 너가 분명히 다음날 숙제하려고 할 때 선생님의 풀이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개념 설명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게 사용을 할 거고 지금은 이제 혼자라 가지고 사실 빠지면은 내가 혼자 녹화를 해야 되나 뭐 싶기는 한데 인원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는 이제 너가 만약에 아파서 결석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을 수업하겠지. 그때 내가 항상 영상 녹화를 할 거라서 그날 빠진 수업을 듣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시험 기간. 시험 대비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녹화를 안 할 거야. 왜냐면 이제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모든 선생들이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할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시험 기간이 들어가면은 이제 각각 문제 푸는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갈 거거든. 그때는 이제 내가 녹화를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에는 절대로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알았죠? 정말 몸이 아프다. 그래서 도저히 학원에 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집에서라도 실시간으로 내가 켜주거든. 실시간으로라도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어쨌든 갑시다. 요거는 아까 했던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극한값의 존재에 대한 용어가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왔지? 들어온 거고 함수가 그래프가 아니라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야. 그때 우리는 뭐 해야지? 극한값의 존재에 대한 조건. 뭐뭐 찾아야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 그래서 fx라는 함수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하러 갈 거예요. 그때 fx의 식을 바라볼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연속해서 특히 많이 해가지고 잘 할 텐데 지금 밑에 있는 함수 요 극한에서의 fx는 어느 부분을 봐야 돼? x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다? 3보다 조금은 큰 곳에 존재합니다. 즉 위의 함수를 봐야 돼? 아래쪽 함수를 봐야 돼? 위의 함수를 바라봐서 그렇지.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k를 써야 되고 위에 있는 함수 요 극한을 구할 때는 3 마이너스니까 3보다 작은 x다. 그치? 그래서 x가 현재 3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요 함수를 가지고 극한을 구해줘야겠다. 맞죠? 연속할 때 많이 했었을 거니까. 자, 어쨌든 x가 3을 향해 가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각각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 계산하러 갑시다. 얘는 얼마예요? 3 넣어주면 얼마야? 그렇지. 얘는 얼마예요? 뭐냐? 12-k. 놀래라. 그래서 둘이 어때야 돼? 그렇지. 따라서 12-k는 마이너스 6 플러스 k. 그래서 18은 2k. k는 얼마? 9가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나오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보자. 자, 시간 잠깐 줄게요. 20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어때요? 극한값의 존재에 대한 얘기니까 방금 내가 해놓은 것처럼 뭐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보자. 아까처럼 fx가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주고 있네. 그래서 좌극한을 계산할 때는 fx의 극한값도 좌극한을 바라봐야지. 0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0. 0 플러스 a. 얼마? 2분의 a고. 우극한은 얼마야? fx가 어딜 향해 간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는 원래 뭐 해야 돼? 무한대인 fx로 나누는 게 정상적인 풀이기는 한데 아까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다?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가면 된다라고 편하게 얘기했다. 그치? 그럼 이번에는 2a 신경 쓰지 말고 누구?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개수비 얼마? 2라고 바로 구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둘이 같아집니다. 따라서 a는 얼마예요? 4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만 내보자. 자, 요 녀석으로 가볼 건데 이거는 이미 원래는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유형이기는 해. 극한값들끼리 곱하자라고 하면서 근데 아까 보니까 좌극한, 우극한 찾는 거는 잘 하는 것 같아서 딱 한 문제만 그냥 내가 풀어버리고 패스할게요. 자, 가자. 몇 번이냐면 24번입니다. 그냥 뭐 기억. fx가 그리고 gx가 더해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 x가 3을 향해 다가갈 때 함수값을 구하래. 그럼 뭐 해야 돼? fx의 극한값 따로 쳤지. 3을 향해 갈 때 극한값 어때? y좌표를 읽어야지.
0으로 다가갑니다. 둘 다. 다음 두 번째, gx는요. 3을 향해 다가갈 때 극한값이 있어 없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다르다, 그치? 그러면 존재하지 않네. 너희 배웠지? 연속할 때. 연속인 놈과 불연속인 놈을 넣으면 불연속. 그때 할 때 왜 불연속? 결국 극한값이 다 달라지거든. 그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 문제의 정확한 풀이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봐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하면은 빵빵. 우극한을 계산을 하면 gx 거 계산하면은 좌극한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우극한은 얼마야? 2. 더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2.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연속을 배우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지. 두 번째 니은도 한번 갈게요. 이번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할게. 3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3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따로따로 바라보란 얘기였어요. 초반에 이제 그래서 귀찮은 문제 존재하지. 근데 여기서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플러스야. 어차피 이번에는 뭐 할 거기 때문에 곱할 거기 때문에 둘 다 빵빵. 같아지네. 다행이다. 그치? 따라서 뭐?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바라보면은 디귿은 어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좌극한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0이라서 0. 우극한은 gx의 우극한 2. fx의 우극한 0. 그래서 얘도 0이라서 같아지네.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제곱과 제곱의 합은 좌극한을 계산해봐도 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서 4고 우극한도 0의 제곱에다가 이번에는 2의 제곱이라서 4고 둘이 같네? 따라서 답은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이겠다. 그치? 됐죠? 이 정도 단순한 계산은 할 수 있겠지.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이거는 별표 하나 쳐놓고 함수가 많이 복잡해지면 진짜 많이 헷갈릴 거야. 맞죠?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랑 가우스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절대값과 가우스는 극한의 마지막에 따로 빼놓을게. 그래서 오늘 숙제할 때 만약에 안 하면 내가 절대값은 빼고 푸시면 되고 숙제는 내가 카톡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 카톡 되지? 자, 그러면 일단 유형 4번과 5번은 살짝 패스해놓고 저기 뒤로 먼저 가봅시다. 이번에는 어때요? 그냥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함수도 아니고 그냥 함수의 식을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절대값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진행할게. 자, 어쨌든 이번에도 뭐야? 0을 향해 가는 극한의 값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보래. 자, 기억 가보자. 기억.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바라봐야 됩니다. 맞죠? x가 어딜 향해 갈 때, 0을 향해 갈 때, x가 어딜 향해 갈 때, 0을 향해 갈 때, 하나는 좌극한, 하나는 우극한을 보자. 근데 이번에는 다른 함수가 아니거든. 그냥 똑같은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바라보자거든. 가보자.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슝, 슝.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은 어딜 향해 올라가고 있어? 끝없이 계속 올라간다. 그치? 얘는 뭐네요? 양의 무한대. 근데 x가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은 끝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네. 어딜 향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둘이 같아 달라? 다르기도 하고 일단 값도 아니고. 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일 때 극한값 존재해야 안 해. 서로 같아졌어. 존재해야 안 해. 존재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뭐? 값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값이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넣어줘야 된다. 이런 경우도. 물론 지금은 일단 달라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봅시다. 니은 정도는 이제 우리 뒤에 문제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사실 좌극한, 우극한 안 나눠도 되지. 그치? x가 0을 향해 갈 때 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0을 향해 가는 극한값 얼마로 계산하면 돼, 그냥. 보자마자 마이너스 1. 이게 가능한 거는 너가 역시 뭘 배워왔기 때문에. 연속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치? 다항 함수는 어떤 함수? 내가 원하는 질문이 뭔지 모르겠지. 다항 함수는 어떤 함수? 연속 함수.
연속 함수는 어떤 함수? 함수값과 극한값이 항상 동일한 함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뭘 하라고?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그냥 0을 넣어서 계산해서 맞지? 극한값을 구한다 그쵸? 그게 가능한 건 언제? 다항식일 때만. 그래서 아까 우리 x가 예를 들어서 1을 향해 갈 때 x 3승 마이너스 1분의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보자마자 분모 극한값 얼마야? 했을 때 너가 0으로 대답했잖아. 요게 0으로 대답했잖아. 그게 왜 그래? 다항함수고 다항함수, 다항식이고 다항식이다 보니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함수값처럼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거는 알고 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가보자. 디귿 절대값을 푸는 기본적인 풀이는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때 다항식의 연산을 할 때도 사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 계산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풀자라고 하면서 범위 나누기로 들어가잖아. 절대값 속에 x-1이면 있으면 1보다 클 때 작을 때. 절대값 속에 x 플러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클 때. 그래서 여기도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야 되고, 그러면 지금 0을 해가는 우극한은 0보다 큰 거, 양수를 의미하고, 얘는 좌극한 x가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음수를 의미한다, 그렇지? 그래서 함수를 풀어주면, 절대값을 풀어주면 어때? 얘는 그냥 x, 얘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위의 함수는 1이라는 상수함수에 대한 극한이니까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에 대한 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둘이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만 맞겠네. 니은만 맞겠네. 됐죠? 절대값은 저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앞에서 설명 안 했으니까 뭐 숙제할 때 일단 잘 참고해보고 아마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 알았지? 자,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런 절대값들 좀 귀찮아도 잘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자, 일단 가보자. 우리 수학 하, 수상은 안 그랬는데 수학 하에서는 F 안에 식이 들어가면 우리 뭐 하라고 배워? F 안에 식이 들어가면 치환. 수학 상에서 나오는 방정식, 부등식 정도는 그냥 풀라고 많이들 하셨을 거야. 근데 수학 하에서부터는 F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가면 그 녀석을 무조건 하나의 문자로 뭐 해주세요? 치환해 주세요. 라고 풉니다. 자, 가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리미트, 두 개의 극한을 계산하러 간다. 그치? x가 어딜 향해 갈 때, 마이너스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이랑 리미트 x가 뭐야 이게? 1 플러스 1 플러스를 향해 갈 때 f의 x-1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래. 위의 녀석은 사실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극한값,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극한값이니까 얼마? 1. 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다, 그렇지? 얘는 어때요? 일단 x 아니지. x-1이지.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 해줍니다? x-1이라는 f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뭐 해주세요? 치환을 해서 ft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리미트 밑에 붙어 있는 누구도 x도 역시 바꿔줘야 돼. 그때 x가 어딜 향해 가? 1보다 큰 녀석. 근데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 그러면 t는 결국 어딜 향해 다가가겠어? 1 빼기 1이니까 0을 향해 다가가겠지. x가 1을 향해 가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을 향해 가겠지. 근데 얘가 1보다 컸어. 1.1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1을 빼면 0.1, 즉 0보다 크니 0보다 작니? 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t가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계산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ft라는 함수에서 t가 0보다 큰 값에서 fx라는 함수에서 x가 0보다 큰 값에서 다가가는 y좌표 얼마?
0이 된다. 그치?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에요. 할 수 있겠지? 자, 한번 너가 직접 풀어볼까? 요번에는 40 몇 번이야? 47번을 너가 혼자 한번 풀어봐요. 자, 한번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역시 이번에도 두 개의 리미트. 첫 번째 리미트는 쉬워요.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그냥 fx에서 바라보라고 하니까 뭐 바라보면 돼? 1을 향해, x가 1을 향해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y좌표를 읽어주세요. 얼마야? 3.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지. x가 어딜 향해 가? 2 플러스. 얘가 문제가 아니라 f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식이 들어가 있거든. 그때는 일단 기본 풀이는 뭐 하라고요?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5-x를 뭐 해주세요? t로 치환을 하세요. 그러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고 ft라는 함수의 극한을 찾으러 가면 된다. 그렇지? 자, 그때 요거 보자. x가 어딜 향해 가고 있다? 2 플러스.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2. 그럼 t는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야? 5 빼기 2니까 3을 향해 가는데 얘가 크지? 그럼 얘는 작아요. 오케이? 잘 봐. 2보다 크다는 얘기는 대략 2.1이라고 생각해봐. 5에서 2.1을 빼봐. 2.9잖아. 3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알았음? 이게 흔히 하는 실수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 다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얘는 3보다 작은 값에서 가는 극한이라서 얼마? 1이에요.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답은 4가 되겠다. 그치? 혹시 답 2번 나왔니? 야, 조심히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너가 옛날에 쓰던 명칭 하나만 보여줄게. 나는 이게 더 편했던 것 같거든. 옛날에는 좌극한을 뭐라고 썼었냐면 예를 들어서 2를 향해 가는 좌극한을 옛날에는 2 마이너스 제로로 썼어.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옛날에는, 지금은 0 마이너스로 쓰지. 옛날에는 마이너스 제로로 썼어. 약간 음수라는 의미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뭐가 되게 편해지냐면 있잖아. 이걸 이제 치환해서 풀어야 될 때 t로 바꿀 거 아니야. 그때 잘 봐라. 5-x가 t로 가는 거거든. 근데 x는 2-0을 향해 가. 그냥 집어넣어. 이거잖아. 그럼 어때? 3 플러스 제로. 3 플러스 제로. 이게 옛날에 쓰던 우극한의 표현이었어. 옛날에는 되게 명확했거든. 근데 요새는 그게 사라지면서 너네가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편리한 것 같으면 옛날 풀이 방식 한번 써봐봐. 알았지? 근데 그러지 말고 요즘 방식으로 쓰기는 쓰되 아까 말했던 거 2보다 크다 그래서 2.1 같은 걸 예시를 하나만 살짝 넣어보면 절대로 실수 안 하니까. 알았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할 줄은 안 해. 그거만 조심하자.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따단, 따단, 따단. 어디 갔어? 오케이. 자, 합성함수의 극한. 바로 예시 하나 들어가 볼까? 첫 번째 거는 패스하고 두 번째 거 가보자.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간다? 1 플러스. 그때 f의 극한을 찾는 게 아니라 f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g가 들어가 있어요. 자, 가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연산해야 되는 거는 gx다, 그치? 안에 있는 함수. gx는 어딜 향해 가겠어? 1이요. x가 1을 향해 가는 동안 y는 우극한이니까 그렇지. 1이요. 그러면 전체
바깥에 있는 함수인 f는 어딜 향해 다가가겠어? 바깥에 있는 함수 f. 어딜 향해 다가가겠어? 아닌데. 0. 쉽지? 네.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해보면 얼마야? 1이네. 얘는 0. 더해주면 답은 1. 원래 합성함수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풀어본 거야. 자, 그러면 너가 이번에는 직접 한번 풀어봐봐. 몇 번을 풀어보냐면 57번도 풀 건데 좀 이따가 하고 요거 해보자. 58번 풀어보세요. 잘 한번 풀었는가 확인해보자. 자, 첫 번째 거는 그냥 0 마이너스니까 그냥 얼마? 그렇죠. 자, 두 번째 녀석부터 잘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일단 누구를 바라봐? x를 바라봐. 마이너스를 향해 다가간대. 작은 값에서. 그럼 처음에 있는 이 함수, 안에 있는 함수는 어딜 향해 다가가겠어? x가 마이너스를 향해서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그렇죠. 0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 0을 향해 다가간다라는 게 f, 바깥 f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잖아. 바깥 f의 정의역이 0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러면 어딜 봐야 돼? 0을 향해 다가가는데 어딜 향해 다가가? 어디에서 다가가? 누굴 봐야 돼? 왜죠? 네. 왜 자극하냐? 요거 마이너스? 아니지. 잘 봐. 얘는 이 x에 의해서 f가 결정되고 첫 번째 노란색 f가 결정되고 이 노란색 f가 어딜 향해 가는지를 보고 빨간 f의 함수가 결정돼. 잘 봐. 그래서 얘는 0을 향해 다가가긴 다가가. 근데 y좌표잖아. 0을 향해 다가가는데 지금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니? 0보다 작은 곳에서 0을 향해 다가가고 있니? 위에서 내려가니까 0보다 큰 곳에서 내려가는 거죠. y좌표를 봐야지. 그럼 얘는 0보다 큰 곳에서 갑니다라는 우극한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누구?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1이 돼야지. 알았음? 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럼. 이번에도 어때? x가 0을 향해 다가갑니다. x가 0을 향해 다가가는 동안 첫 번째 f, 속에 있는 f는 어디를 향해 다가가? 1이요. x가 0을 향해 다가가는데 y는 1이요. 자, 근데 1보다 작은 곳에서 1을 향해 가고 있니? 1보다 큰 곳에서 1을 향해 가고 있니? 그렇지. y좌표를 보면 밑에서 올라가니까 1을 향해 가는데 왼쪽 작은 곳에서 가고 있습니다. 알았죠? 작은 곳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 f의 극한을 계산을 할 때는 어때?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요거는 맞았겠네. 근데 왼쪽 값을 읽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얘 더하니까 답은 1, 4번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57번 풀어볼 건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세 녀석 중에 첫 번째 녀석은 쉽지? 그냥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계산해보자.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우극한을 계산해보자. 얼마야? y좌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여보세요? 왜 갑자기 x좌표를 읽는 거야? 1이요, 1. 그치, y좌표를 읽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1을 향해 가는, 뭐야? 좌극한이네. 근데 fx만 먼저 바라보자. fx는 어딜 향해 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 그렇지, 2요. 근데 그 녀석을 뭐 했어? 제곱했으니까 4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합성함수 나왔다. 0 마이너스. 자, 간다.
먼저 x의 변화에 의해서 바깥 f, 속에 있는 f 하나만 먼저 보자. 얘는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이니까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이니까 1을 향해 가고 있어. 자, 1보다 작니? 1보다 크니? 그냥 1이지. 그러면 바깥 F를 볼 때는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봐야 돼?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바라봐야 돼? 1일 때의 함수값을 바라봐야 돼? 그럼 얼마야? 0입니다. 알았죠? 작은 곳에서 1을 향해 가는 게 아니잖아. 1보다 큰 곳에서 1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너가 말했잖아. 그냥 1이요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를 봐야 된다. y좌표 얼마? 0. 그래서 합성함수 되게 중요한 유형이요. 실수하기 딱 좋은 유형이지. 유형 8번 별표 좀 쳐놓고 학교 시험에서 진짜 실수하지 않도록 원래는 요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하긴 해야 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뭐 이 유형이 있는 거 거의 대부분 다 풀어주고 나서 숙제로 한두 개만 더 던져주고 말거든. 근데 너는 일단 한번 했었던 사람이니까 요 정도만 연습해도 잘 할 겁니다. 어쨌든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넘어가 보자. 안 해도 되겠지? 자, 요거 보자마자 그냥 7번 봐봐. 답 얼마예요? 65번. 네. 아닌데. 실수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답 2. 바로 나온다, 그치? 자, 하나만 더 해볼까? 67번이요. 답 얼마예요? 천천히 해봐. 그렇지. 바로 나오지. 지금 이 녀석은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건 여긴 없네. 수렴하는 함수.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그냥 극한값들끼리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맞죠? 근데 원래 이 문제 67번의 정확한 풀이는 너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얘는 12. 그래서 얘가 6이 나와야 되니까 g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아마 계산 암산했을 거야.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나도 이렇게 풀어. 그게 맞아. 객관식은. 근데 정확한 풀이는 뭐다? gx가 수렴한다는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원래는. 그러면 원래 어떻게 계산하냐면 두 번째 함수 요 함수는 수렴하는 함수지. 여기에서 수렴하는 또 다른 함수 fx라는 함수를 2배 해도 수렴하는 함수지. 둘이 빼도 수렴하는 함수와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은 당연히 수렴하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래는 정확한 풀입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나서 그랬더니 뭐가 나오네? gx의 극한은 마이너스 3배를 했을 때도 수렴하네. 따라서 수렴하겠네. 마이너스 2.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누구도 68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너가 이제 생각하는 그 풀이 뭐 약간 연립이랑 비슷하지. 리미트는 신경 쓰지 말고 요 녀석과 요 녀석 속에 있는 함수만 생각을 해보면 연립을 해보자. 첫 번째 있는 함수를 몇 배 해주면 2배를 해버리면 요게 나오고 두 번째 함수 efx-gx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지. 둘이 뭐 하면 빼면은 fx가 사라지면서 gx를 구할 수 있잖아. 그게 리미트 상태에서도 빼도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안에서 두 함수끼리 빼버리면은 뭐 나와? 5gx가 나오고 그 극한값이 각각 7과 4 아닌데 위에 거 2배 했지. 14와 4니까 빼면은 얼마? 10이 나오고 따라서 gx의 극한은 얼마예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gx의 극한이 2가 되면 아까 앞에 67번 푼 것처럼 얘가 2가 되면 곱해서 얼마? 4니까 fx의 극한은 뭐다? 3이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번입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원래 서술형이었다면 fx도 저렇게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두 녀석을 얘를 2배에서 더해가지고 gx를 사라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서술형일 때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서술형용으로 써야 되는 모범 답안들을 쭉 좀 보여줄 거예요. 알았죠? 객관식 풀 때랑 달라야 되니까 조심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누구로 넘어오냐면 요거 72번을 풀어볼 건데 요거 풀 수 있겠니? 72번? 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 유형 몇 번이야? 10번?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까? 지금 벌써 숙제가 한 50문제 쌓인 것 같은데. 자, 됐나요? 자, 72번 갑시다. 얘는 어때? 우리는 fx의 극한은요, 전혀 모릅니다. 대신에 x분의 fx의 극한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에서도 뭘 만들어줘야 돼? fx? 아니지. 누굴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 x로 나눠서 계산을 하러 간다. 맞죠? 그래서 계산 마무리 지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극한이 얼마? 5. 얘도 극한이 얼마? 5. 근데 얘는 0, 0. 그럼 답은 마이너스 5분의 5라서 마이너스를 하면 끝난다. 그쵸? 예. 주어져 있는 극한을 그대로 만들어줘야만 극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74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74번도 어때? fx는 혼자 있으면 극한을 알지 못해요. gx도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극한을 알지 못합니다. fx는 분모에 x제곱이 필요하고 gx는 분모에 x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자? fx 때문에 뭐로 나누자?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x제곱분의 fx가 되고 두 번째 녀석은 x분의 1이 되지.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뒤에 있는 항은 x분의 1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 예. x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 극한 얼마예요? 얘만 보면 극한 얼마예요? 됐음? 그리고 하나 더.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네. x가 0. 그러면 x분의 1은 0분의 1이니까 0분의 1인데? 여기 있나?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가야죠. 그러면 이거 뭐야? 1 더하기 무한대. 얘도 뭐야? 1 더하기 무한대. 선생님.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작업을 해줘야지. 그래서 눈썰미 좀 좋은 사람들은 사실 x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요. 원래는 x로 나눠야 돼. 이렇게 됐고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지.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지.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개수비라서 얘 얼마야? x분의 gx가 2로 가니까 1로 가고 얘 개수 1이거든. 1분의 1이라서 답은 1.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어? 좀 복잡하지? 그래서 그냥 냅다 x제곱으로 나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은 풀이냐면 x로만 나눠요. x로만 나눠주면 분모는 해결됐어.
분모는 해결됐어. 분자도 뒤는 얘는 해결됐어. 문제는 뭐야? 얘. x분의 fx밖에 안 나오지. 그럼 뭐죠? 분모 분자의 x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녀석만 먼저 써서 x제곱분의 fx로 가고 그 다음에 x를 곱해버리면 쉽잖아. 그러면 일단 누구는? 얘는 극한 얼마야? 1이고 얘는 극한 얼마야? 이거든. 근데 얘는 어딜 가? 0이지. 그러면 답은 뭐예요?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알았지? 74번 풀이 잘 정리해두고 정리 다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거 치환은 뭐 똑같이 하면 되니까 요거 86번 한번 풀어봐봐. 요거 마지막 유형으로 갈게. 어디 갔어? 이거였나? 아, 요거다. 자, 74번 정리 필요하면 정리하시고 다 되면은 아까 86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 마지막 유형일 것 같아요. 숙제 끝나면 네. 노트에다 아니. 내일까지는 아마 교재를 사기가 힘들 거야. 오늘 뭐 오후에 살 수 있으면 사고 사면은 거기 그냥 교재에다 푸시면 돼요. 바이블 같은 교재는 나도 개념서라서 책에다 풀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유형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쓰고 나면 너 가지고 있을 거야. 버릴 거 아니야. 어. 써도 돼. 자, 86번은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뭐 유형 설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함수의 극한이 무한대입니다. 또 다른 함수의 극한이 상수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얘기. 어때? 반드시 무한대로 가는 함수를 분모로, 상수로 가는 함수를 분자로 사용을 해서 리미트를 붙여. 그러면 무조건 얼마거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 문제는 무한대로 가는 함수가 있지. 상수로 가는 함수가 있지. 각각 분모 분자로 넣으세요. 그러고 리미트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걸 보기 전에. 그러면 하트 공식 이용해서 뜯어버리면 얘는 리미트 안에서 1-fx분의 gx가 된다. 그지? 뭐 x는 똑같이 무한대로 갈게요. 맞죠? 근데 얘가 극한이 얼마라고? 0. 그러면 무조건 우리 하나 얻었잖아. 정형꼴의 어이씨 또 다른 극한 하나 구했잖아. 결론 뭐 나왔다? 아, 우리는 fx분의 gx의 극한이 얼마구나? 1이구나 라는 걸 하나 얻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하러 갈 때 어때? 역시 뜯어버리면 끝나지. 그럼 얼마예요?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운 풀입니다. 알았죠? 주어지는 극한이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상수로 가는 거 하나. 주어지면 뭐 하자?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거를 분모로, 상수로 가는 걸 분자로 써서 또 다른 극한값 하나를 계산해요. 그 녀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GX가 어? 뭔 소리야? GX가 상수 이거? 아, 이거는 그냥 유형 설명. 지금은 내가 gx로 잡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f 빼기 g에 해당한다는 거지. 또 다른 함수가 있다. 알았죠? 네. 그 성질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먼저 숙제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세히 합시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아있는 극한이랑 연소까지 해서 일단 내일 쭉 진행을 해보자. 알았지? 자, 그리고 우리는 주말반이죠. 주말반 숙제는 토요일 숙제를 일요일까지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오늘 나가는 숙제랑 내일 나가는 숙제를 함께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돼.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진도를 쭉 나갔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은 거의 숙제 풀이를 위주로 하는 날.
일요일은 거의 진도 빡세게 나가는 날. 이렇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 봅시다.